자, 역결혼의 제일 처음 장인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에 관한 얘기를 볼게요. 자, 항상 보듯이 우리가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 얘기가 되니까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역사교육의 개념이 있고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역사교육의 개념에는 역사교육의 의미와 역사교육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에는 목적론과 교수학습론, 역사적 사고, 역사의식 등이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에서 주의 세 가지의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역사교육의 의미에서 보시면 뭐 교과교육과 역사교육이 얘기가 되고 교수 내용 지식과 역사 교육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교수 내용과 역사 지식이라는 이 부분이 슐만의 분류가 얘기되면서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역사 교육이 갖고 있는 역사 교육의 외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역사 교육, 특히 이제 근대 역사학이 성립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에서는 목적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건 사실은 뭐냐면은 어떠한 논의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특히 이제 여기 역사적 사고, 역사의식, 역사적 서술과 역사 이해 이 부분들은 다 뒤에 가면 따로 독립된 부분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 장에서는 기본 개념들, 즉 역사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역사교육론의 두 번째 시간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항상 처음에 시작하듯이 처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마인드맵의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역사학과 역사교육에서는 첫 번째 역사학의 특성과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연구 동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내용이 많아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마인드맵이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사 교육이 나오고 마지막에 포스트 모던의 역사학과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파트는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강의 역사학과 역사 교육이라는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역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얘기를 시작할 거고요. 얘기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연구 동향에서 보시면 유럽의 역사연구의 동향과 중국의 역사연구 동향과 한국의 역사연구 동향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각각의 중국사하고 한국사를 할 때 이때 자세하게 일단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체의 내용이 그냥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리되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서 보이는 역사 교육에 관한 요 내용, 요 내용도 어디에서 다룰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중국사, 한국사 내용할 때 그때 역사 교육도 거기서 다루기로 할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대신에 유럽의 역사 연구 동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교과교육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서양의 역사학을 기본으로 해서 교과교육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루고 갈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원이었던 포스트 모던에 관한 부분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뒤에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도 일단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역사학과 역사교육에서는 첫 번째 역사학의 특성과 쟁점을 보고
그 다음에 역사연구 동향 중에서 유럽의 역사연구 동향에 관한 이야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볼 거냐면 포스트 모던의 역사학과 역사 교육이 어떤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학의 쟁점과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요 내용도 지금 7개의 쟁점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쟁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여기를 공부하다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즉,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역사의 반복과 교훈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가 반복이 되나요?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역사가 반복된다고 했을 때 동형의 반복이냐 아니면 유사한 것의 반복이냐, 이러한 것에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맞는가, 어떤 게 정답이냐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 이론들의 장단점이 나오고 허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확하게 이것이다 아니다 OX로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역사 교육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런 점들, 그리고 이 내용들은 7가지의 이 반복의 내용, 이 쟁점의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의 결론보다도 이것의 의미가 이거고 이것이 역사교육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전체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